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5145님이 회사에 출근했는데 분명 좋은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가 미소 지으며 좋은 아침 하고 인사하니 진짜 좋은 아침이 됐습니다. 산들산들 가벼운 바람이 마음을 흔들듯 누군가의 표정과 말 한마디가 우리 기분을 바꾸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웃으며 제이비에게 예쁘게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추워요. 네.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 한마디가 네. 사람의 기분을 바꾼다.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하면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제이비? 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네. 네, 조금 더 아름다운 말투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5145님 이 문자에 저도 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해드렸고요. JJ님, 나이 탓인지 실내 온도가 18도가 좀 춥네요. 한 겹 더 껴있고 시선 집중 대기 중입니다. 제이비, 듣다 보면 옷 벗을 수 있을까요? 실내 온도를 18도로 설정해 놓으셨어요? 좀 찔리네 제가. 제이비의 집 온도는 몇 도입니까? 아니 18도면 좀 춥지 않나요? 춥죠, 사실. 그러게요. 춥죠. 네, 조금 올리세요. 그래도 네. 일단 따뜻한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올리시고 그러면 제이제이님의 물음 듣다 보면 시선 집중을 듣다 보면 껴입은 옷 벗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보장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라고 밝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트럼프의 말이 또 속보를 탔습니다.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왜 제 귀에는 자꾸 이게 다른 문장으로 들립니다. 어떻게요? 한국 보고 빨리 해결책 내놔라. 왜 자꾸 이렇게 들릴까요, 저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해결책이 뭐냐? 그래서 이제 언론의 분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좀 약간 공통분모, 가장 넓은 공통분모는 그거던데요. 왜 현실 투자 해놓기로 하고 왜 이렇게 늦어? 그래 빨리 내놔. 이 뜻을 깔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분석을 많이 하던데. 네, 일본과 또 비교한 보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3부에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좀 궁금증 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고요. 관련 뉴스 또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제임스 앨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지난 13일 백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무역 분야 합의 사항의 이행 상황을 논의하자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문구 일부를 좀 전해드리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양국은 미국 기업들이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 측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공동 약속을 이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미국 기업과 경영진이 차별적인 형사 책임이나 여행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 내용을 준수해 미국 디지털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문구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어떤 겁니까?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은 디지털 분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저희도 여러 번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 이 연장선상에서 나온 서한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표면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이 수신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라는 점도 그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은 망 사용료 문제라든지 고정밀 지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타결해 보려고 강하게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던데요. 근데 제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미국 기업과 경영진이 차별적인 형사 책임이나 여행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디지털 협상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건데 관련해서 또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진 게 있습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측이 X 계정에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 게시물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리겠다고 했던 그 SNS 글을 공유를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다. 쿠팡이 등장하네요. 그다음에 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는데요. 이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쿠팡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수준을 넘어서 쿠팡이 불이익 조치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요구를 했다라는 지금 속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인상 이 트윗이 아니죠. 트루스 소셜이죠. 여기에 올린 그 배경에도 결국은 쿠팡 요인이 작용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은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점도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 이건 우리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히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 점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쿠팡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 이야기도 마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설특검이 수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쿠팡 측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때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가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작성한 문건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 문건 내용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으로 기대되는 퇴직금 지출액 감소분이 수십억으로 추산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주목을 끄는 거냐면 쿠팡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취업규칙을 변경한 이유와 관련해서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지 비용 절감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신들이 작성한 문건 내용을 보면 요렇게 하면 수십억 우리 아낄 수 있어요라는 내용을 지금 적어놨고 이게 지금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의성이 이제 여기서 당연히 이제 제기가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법 적용의 문제가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요 이야기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트럼프 소식부터 쿠팡 소식까지 쭉 전해드렸는데요. 에비치님이 트럼프 플러스 쿠팡이라니 세트로 열받는 소식이 많네요. 라고 올려주셨고 린주님 트럼프 행태를 이렇게 촌철을 날려주셨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현대판. 하나면 다행이게요. 홀로움님 네. 못된 골목대장. 근데 골목대장 치고는 너무 덩치가 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요. 이래서 이제 국회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게 또 초미의 관심이 됐는데요. 관련한 뉴스는 저희 3부 인터뷰에서 좀 집중해 보도록 하고요. 다른 소식도 하나가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에 기자들에게 이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관리하는 시설은 철수할게 이래가지고 아마 옮기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중간을 정확하게 그냥 그어버리자. 당신들 마음대로 써라. 그 안에서. 그 얘기를 이제 실무적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자. 네, 그리고 나서 어제 중국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고작훈 대변인이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서해 구조물에 있는 관리 플랫폼, 관리시설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 덧붙이긴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조치가 아니라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 발전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배치를 조정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한 게 배경은 이해가 됩니다. 양식장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중국은 그동안. 그죠? 중국 정부가 양식장을 운영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을 강조한 것 같은데 근데 중국의 체제 특성상 정부 영역과 기업 영역이 이렇게 딱 불가침 영역으로 나뉘어 있느냐. 특히나 바다 위에서. 이런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봐야죠. 그렇게 볼 때 결론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중국이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하나의 진전이다. 이런 평가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교롭게 미국발 소식과 중국발 소식이 같은 날 나왔다는 것도 참 공교롭다. 뭐 이런 댓글들도 있는데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국민의힘이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천막 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쌍특검 도입 촉구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표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을 하면서까지 쌍특검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꾸 신천지로 통일교 특검을 물타기 하느라 바쁘고 공천뇌물 특검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면 물타기 작전 뒤에 숨지 말고 공천뇌물 특검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특검을 회피하는 자가 공범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천막 농성 외에 1,000만 명 온오프라인 서명 운동도 함께 벌인다고 밝혔는데요.
자, 저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 의아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의아함은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 통일교 특검과 신천지 특검을 따로 해야 하는 겁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서 좀 의아하다는 말씀 좀 다시 한번 확인차 드리겠고. 자, 두 번째 의아함은 이건데요. 왜 장동혁 대표 단식 농성과 천막 농성을 시간차를 두고 띄워놨을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차피 요구사항은 똑같잖아요. 쌍특검 도입 촉구. 그죠? 그럴 거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끝남과 동시에 릴레이로 단식을 이어가든지 단식이 부담스러우면 최소한 천막 농성도 단식 중단과 동시에 시작이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정석인 것 같은데 그런데 며칠 시차를 뒀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아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싸움의 기술 가운데 하나가 몰아칠 때는 한꺼번에 몰아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싸움의 기술은 한 번 치고 한 번 쉬고 또 한 번 치고 이런 식이에요. 이래서 집중력이 생기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차 공격? 아 그런 걸까요? 근데 이게 정말로 의도적 시간차 공격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천막농성 자체가 급조된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아, 그건 모르겠네요. 제발 잠 좀 자자님이 물타기는 누가 하고 있나요? 특검은 누가 피하고 있나요? 라고 물음표 좀 찍어주셨고 이태백님은 단식에서 천막으로 참 민생법안 챙기기세요. 에휴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당무에 복귀한다는 장동혁 대표는 물가부터 챙긴다고 합니다. 관심은 내일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확정할 거냐. 사실 이게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첫 행보는 물가를 챙기러 갑니다. 서초구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종합상황실을 찾아서 설 연휴를 앞둔 민생 물가 점검에 나선다고 하는데 기자들은 가서 물가보다 한 전 대표 어떻게 하실 거예요를 더 묻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이거는 뭔가요? 시간차 공격이 아니라 시선을 분산시키는 건지 아무튼 궁금합니다. 대답이 어떨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그동안 감사원을 향해서 두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전행이 심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하나 있었었고 또 한 가지는 감사원은 도대체 누가 그러면 감사하느냐 누가 견제하느냐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관련해서 감사원의 대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현재 사무총장 아래에 편제되어 있는 감찰관 조직을 원장 직속의 감찰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감사원 사무처 직제에 따르면 감찰관은 감사원에 대한 자체 감사와 특명 사항에 대한 감찰에 관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 아래 감찰관이 있는 겁니다. 이러면 감찰관이 사무총장을 견제, 감찰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는데 못하겠죠? 그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사무총장의 입맛에 따라서 감찰 기능이 오히려 휘둘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점 때문에 감찰위원회를 새로 만든다. 원장 직속으로 이런 구상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위원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원회 상당수는 외부 위원으로 채워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원 내부 논리, 더 구체적으로 감사원 사무총장의 전행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아마 감사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찰위원회 위원들의 의결로 내부 직원에 대한 감찰이 개시되는 그래서 견제 내지 감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감찰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졌네요. 네, 하지만 촌철님들은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물프레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했는데 될까요? 이게 이제 이런 문제겠죠. 감찰위원회가 되면 이제 감사원의 최고 의결 조직은 감사위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사위원들의 독립적 판단과 독립적 발언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감찰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런 메커니즘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면 독립성이 조금은 보장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절대 기준을 놓고 절대 평가할 거냐 상대 평가할 거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 평가를 한다면 이거는 진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5696님이 감찰위원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조직이 만들어질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임금체불 강제 수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사례를 지금부터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1번. 청소하청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 할머니 청소노동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8,900만 원을 떼먹고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급여를 원청 업체로부터 대신 받은 다음에 가로채고 호텔 등지로 숨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도피 중에도 다른 노동자의 급여를 체불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구속됐다고 합니다. 2번. 인천의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10대 노동자 임금 230만 원을 떼먹었고 노동당국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자 문을 잠그고 저항하다가 잡혔다고 합니다. 3번. 요양병원 대표가 있는데요. 노동자 228명의 임금과 퇴직금 29억 6천만 원을 주지 않은 채 병원을 폐업했다가 구속됐다고 합니다. 4번. 부산의 제조업체 대표가 지적장애가 있는 노동자 110명의 임금 9억 1천만 원을 체불한 것은 물론 지적장애 노동자들에게 정부의 대지급금 6,900만 원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에 이걸 가로챘다고 합니다. 5번. 전남의 돼지 농장주가 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주고 각종 수당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62명의 2억 6천만 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떼먹었다고 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 농장주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바바파파님이 벼룩의 간까지 탐하는 도적놈들이라고 혼내주셨는데 사례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해 강제 수사로 적발한 임금 체불 건수가 1,350건이었다고 하는데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열거한 사례에서 확인되는 그 질적인 측면을 더 중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대상이 모두 뭡니까?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고 노조와 같은 권익단체를 결성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럴수록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절실한데 강제 수사로 지금 밝혀낸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더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일단 이것부터 더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태리님이 저런 놈들 엄청 많아요.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희한의 농장님은 못난 놈들이라고 해주셨고요. 동네 박내님은 저질스럽게 좀 살지 마세요. 라고 좀 혼내주셨는데 대통령이 왜 패가망신이라는 말 한 적 있잖아요. 여기에도 적용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기억에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단속을 할 때는 보통 명절을 앞두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건 지난해 강제 수사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명절을 앞두고 잠깐 반짝 조사하고 수사하는 걸로는 안 되고요. 1년 사시사철 감시하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JB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랜만에 남욱군 정신으로 JB가 골라온 뉴스네요. 인천 계양경찰서가 3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을 했는데요. 현수막 때문입니다. 노호. 25일 밤 10시경에 인천 계양구청 당직실 입구에서 흉기를 꺼내서 공무원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 자, 거리에 부착된 현수막이 자신의 시야를 가려서 넘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면서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는데도 해결이 안 됐대요. 그래서 흉기를 갖고 구청을 찾아가서 공무원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내가 직접 현수막 자르겠다. 이렇게 말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가 됐다라는 건데요. 그 뒤에 경찰은 신원 확인을 하고 나서 귀가를 시켰고 이번에 입건 조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또 현수막입니다. 자, 저희가 줄기차게 제기해온 현수막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혐오성 문구의 현수막,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였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보행에 지장을 주는 현수막 게시 문제도 있다라고 제기를 했었는데 이번 건은 후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낮게 달았으면 시야를 가려서 넘어지기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혐오 문구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속 강화 움직임이 그동안 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게시 건수도 줄었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게시 방법 개선이 있었는지는 사실은 별로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담배가게 송구미님이 현수막 고정 자리나 디지털로 좀 만들면 좋겠어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뭐 광고판도 요즘 많이 늘어난 것 같긴 그러니까 하던데.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요즘 보면은 다 디지털 뭐 저기 간판 이런 것도 디지털 간판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청에서 현수막 그 싹 없애버리고 디지털로 대체해서 신청 받아가지고 그냥 디지털로 틀어주면 안 될까요? 근데 그건 또 24시간 번쩍번쩍하면 또 여러 가지 뭐또 공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빗공에 해당이 됩니까? 참 네. 어렵네요. 아, 많은 분들이 오늘 주요 뉴스 빠진 거 아닙니까? 라고 해주셨네요. 김건희 씨 선고 얘기가 빠진 거 아니냐라는 글입니다. 빼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아주 굵게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JB타임즈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